성형외과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가슴이 작아서 내가 죽지는 않잖아.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안 보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죽지는 않지만 그걸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네. 그때는 내 기능이 없어진다. 와 요즘에 성형 부작용 진짜 많구나. 와 이거 심각하네요. 왜? 성형 부작용 사례가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성형하시는 데 있어요? 아니 한 대가 없는 것 같아. 아 저요? 있죠. 있어요? 네네네. 제가 보면 귀신같이 하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진짜요? 네. 코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코가 자기 코예요. 네, 코는 제 코입니다. 네. 또 나머지 찾을 데가 없는데. 자세해봐요. 어디 있어요? 아 저 까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성형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올 텐데. 시작인가요? 저 눈하고. 한눈이야? 네 눈하고 네. 그리고 이제 턱하고. 아, 턱한 것 같다. 네. 눈을 그렇게 했으면 눈한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정말 진짜 잘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뒤에 보는 거 아니야? 또 어디냐고. 그래서 오늘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네. 하는데 일단 성형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성형 수술이 언제 시작된 건가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성형은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 그래서 보건술, 재건 성형술로 시작을 했죠. 사고로 크게 흉의 화상을 입었다거나 구개열, 구순열 이런 게 네. 있거나 사지 융합증 이렇게 붙어 있는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샴 쌍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성형외과에서 분리하거든요. 손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점점 모양이 예쁘게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 수술은 여기에 비하면 쉬운 수술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최초 성형 수술은 언젠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상자들 이런 분들 이제 수술하면서 많이 했죠. 그런 분들 많이 다치셨으니까. 예. 그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은 보편화된 거는 이제 2000년대 훨씬 지나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이게 성형 수술 보니까 종류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럼 전공의들이 이 분야별로 다 나눠가지고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문의들은 그냥 다 해요, 다. 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그 성형외과 쌤들이 주로 하는 일은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성형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해외에서 성형 원정까지 올 정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젓가락을 쓰다 보니까 손이 발달해서 그런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맞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우리가 젓가락을 쓰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쇠젓가락 갖고 콩제부 먹고 밥도 먹는 그거는 나라는 진짜.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나무젓가락을 써.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성형외과를 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과예요. 근데 성형외과도 지금은 약간 또 한풀 꺾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피부과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날밤 새고 일을 해야 돼요. 피부과는 피는 안 나잖아요. 이제 성형외과를 만약 간다 이러면은 눈 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코 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주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왜냐면 이제 미적 감각의 영역이에요. 미용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가 미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는 좀 미술 배우시는 분들이 있대요 따로. 뭐 굳이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네. 신미안을 키우는 건 필요하죠. 신미안을 그리고 그림도 키우는 거. 보면 트렌드가 늘 있거든요. 원장님이 이제 좀 피 보기 싫어가지고 피부과 하셨잖아요. 아, 정치하려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 시간이 남아야 공부를 해서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성형외과 하셨으면은 좀 잘하셨을까요? 잘했을 거예요. 손재주가 좋아요. 저도 뭘 만들고 하는 건 잘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미적 감각. 그게 둔하죠. 재건 보건 수술을 했지 오면 그러겠지. 괜찮은데 뭐 화장만 조금 다시 하지 아나운서 시험에 지장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90%예요. 성형외과 의사였으면은 정치도 못하고 돈도 못 벌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성형수술 잘하기로 유명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집단이 커지다 보니까 부작용 사례가 많은데 이슈가 됐던 부작용 사례들을 한번 보려고 네. 합니다. 네. 먼저 지방흡입 수술 관한 사례인데요. 네. 지난 3월에 6개월 전이네. 네, 강남의 큰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김모 씨. 이틀 만에 수술 부위에서 강한 통증과 함께 물집을 발견했고요. 예. 대학병원을 가보니까 피부가 괴사했대요. 네, 실제로는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 약간 자갈박 같이 돼요. 이 사례는 심한 사진이고요. 이게 괴사된 거예요. 뻘겋게 된 게. 그러면 그 어떻게 재건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다 열어서 다 긁어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유착이 생겨서 피부가 이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죠. 다음 부작용 사례인데 아까 이제 코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유명 유튜버가 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네. 부작용이 생겼대요. 넉 달 동안 총 7, 8번의 마취 수술을 받았고 네. 코가 염증으로 썩어내리고 콧대가 대각선으로 돌아갔다. 근데 병원에서는 환자가 네. 상처 부위를 잘 건드리고 비비는 습관이 있어서 회복이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진물이 피막 내에 고여서 세척을 하고 제거했다. 그리고 네. 환자가 좀 담배랑 술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영향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너무 새까맣게 됐어요. 괴사된 거예요. 조직은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저기 피부는 인식해야 돼요.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네, 저 조직을 살리기는 힘들어요. 자, 이제 병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너무 끔찍한데? 네, 저거는 위에 오!
저기 뚫려 올라온 어디로 거죠. 온 거야? 어머. 실리콘이 노출된 거죠. 아,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온 거죠. 어. 뭐 외상을 입었거나 뭘 하는 과정 아우. 중에서 저럴 수가 있죠. 술, 담배 얘기했는데 특히 담배는 그 말초일간의 혈액 순환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괴사가 걱정이 되면 고압 산소 탱크에 환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괴사가 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병원에서 본인이 상처 부위를 너무 잘 건드리는 습관이 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염증이 많이 생기고 이럴 수는 수술이 없죠. 잘 되고 난 다음에 만졌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술 중에 만지지는 않았을 거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쥐어 흔들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수술이 만약에 감염 없이 잘 됐다. 네.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염증 생기는 것보다는 그거는 대개는 이물 반응이에요. 세균성 염증이 아니라 이물 반응성 염증이에요. 실리콘을 넣는데 실리콘이 내 몸에서 이물 반응이 생기면 계속 아, 그런 건 생길 수 있다. 고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물이 생겨요. 그럼 빼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부작용사례입니다. 네. 지난 3월에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20대 여대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유족이 CCTV를 확보해서 공개를 했는데 한 수술방에 2개의 수술대가 있었고요. 한 명의 마취과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환자 수술을 보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의료법 위반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마취할 때 보면 여기 EKG 붙여놓고 모니터가 세 줄이 뜨거든요. 심박동수, EKG 모양, 산소 포화도 이 세 줄이 항상 뜨는데 실상 보라고요. 제일 큰 사고가 나는 거는 마취 사고예요. 그냥 원칙대로 했는데도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아, 마취가 잘못돼서 그런 아니, 건가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형수술에 대해서 특히 전신마취 성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마취제가 개발이 된 이유는 목숨이 걸려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술 많이 먹이고 이렇게 절단 수술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마취제가 없을 네. 때는 그와 비슷하게 뇌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턱을 좀 깎겠다. 밥 잘 먹고 있는데 굳이 깎아야 될 이유가 또 뭘까? 깎는다고 그렇게 달라지나? 그리고 연관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네. 이제 2023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좋은 제도네요. 저는 조금 그래요. 왜요? 의무적으로 설치는 하지만 환자 선택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환자 선택에 맡기는 네, 거죠. 내가 찍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 찍는 걸로. 근데 저는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료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분쟁의 책임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찍겠다는 거거든요. CCTV를 저는 좋다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의사들이 반대한다는데 저는 하려면 할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찍은 CCTV 필름을 누가 보관할 거냐. 저도 그것 그게 때문에. 들어가면 빨가벗고 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 만약에 개복 수술 같은 거 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몸을 가르고 이런 거를 다 찍힌다는 게 찍는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성직자들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미사 심리하듯이 그렇게 진지하지는 않아요. 일상의 일이에요. 어떨 때는 뭐 음악도 야 노래 좀 바꿔봐 이런 얘기 노동요. 해요. 그리고 그 CCTV 찍어놓으면요 의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 음악 듣고 있었지 수술했다고 얘기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수술방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어떤 범죄자로 보는 거. 어떤 의미에서 따지면 수술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적인 일이라고 봐야 돼요. 공개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거 국회에서 만약에 그법 만들었으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모든 의견 전부 녹화하고 위에다 CCTV 하나씩 붙여갖고 누가 카메라 뭐 보는지까지 핸드폰 뭐 올려놓고 보는지까지 한번 다 공개하자고 얘기해봐요. 그래서 저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눈앞에밖에 볼 줄 모른다. 어딘가 실수로 노출될 거예요. 네. 아니면 또 그 길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어우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야 이거 편집해서 풀었다고 쳐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병원에서 책임 다 지라고 병원도 찍기 싫어했어. 그래서 저는 CCTV 부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꼭 얘기할 거예요. 네. 보관은 전부 정부에서 해라. 그리고 누출되면 병원에서 책임 묻지 마라. 너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오랜만에 그 의견 일치를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네. 이게 합리적인 사람들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해지는 게 키높이 수술 같은 것도 생기고 귀 모양 수술, 눈동자색 바꾸는 수술도 있대요. 그냥 칼라렌즈 끼세요. 한 네. 번씩 기분 나는 대로. 키 높이는 수술 저게 아마 올리자로프 수술에서 정강이뼈를 잘라서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한 5cm까지 키운다 그러는데 그렇게 5cm 키워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원장님 키 크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긴 하겠는데 저는 성형을 안 했고 네. 반대하고 웬만하면 그냥 사세요 그러면 딱 들어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은 잘생겼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걸 좋아해야 돼.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성형 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성형외과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가슴이 작아서 내가 죽지는 않잖아.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안 보이지는 않잖아요. 코가 낮아서 숨을 못 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죽진 그런데 않지만. 그걸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네. 그때는 내 기능이 없어진다. 죽지는 않지만 인간의 욕망은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적정선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조심성은 필요하다. 생긴 대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